백운기의 시사 1번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MBC 탓으로 돌리면서 거세게 압박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번 사건이 MBC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차분히 돌아보는 것이 우선 아닐까 싶은데, 대통령 발언에 놀랐던 국민들은 이제 그 해법에 더욱 놀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윤경호 MBN 논설위원, 현근택천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 주 내내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쉽게 끝날 수도 있는 문제인데 해법이 좀 이상하게 진행이 되면서 어제 이제 국민의힘 MBC 앞으로 찾아가서 사장 나와라 항의 방문을 하고, 이번 비속어 논란을 아예 MBC 자막 조작 사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지금 MBC를 공격하고 있는데요. 윤경호 의원, MBC 탓인가요? 글쎄요, 여론조사 몇 군데서 나온 지금 일반 국민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3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숫자가 나올 것 같긴 한데, 특정한 매체를 이렇게 겨냥해서 과연 이런 얘기가 이게 맞는 건가? 저는 오늘 아침에 나온 여러 기사 중에 그 김재원 전 의원이 그 대통령실이 보냈다는 공문, 그 공문 기본도 안 돼 있다, 이 얘기가 굉장히 눈에 띄대요. 이를테면 수신인의 MBC 문화방송 대표이사, 이렇게 수신인이 아니고 박성재 사장 이렇게 개인을 명기했다, 이런 게 얼마나 지금 감정적으로 지금 대통령실이 격해져 있는지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방증인 것 같고요. 아마 이 잘못하면 더 큰 역풍이 불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이번 주 금요일 갤럽 여론조사 거기에 모두가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여론조사가 궁금합니다. 이제 과연 대통령실이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 국민들 여론 나올 것 같은데요. 어제 KBC 광주방송과 UPI 뉴스가 조사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제 오후 3시자 엠바고가 걸려있는 게 있어서 다 소개는 못 드렸습니다만, 일단 어제 조사를 잠깐 보죠. 윤석열 대통령 순방 외교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부정평가가 훨씬 높았습니다. 부정이 65.4, 긍정이 32.9 이렇게 나왔는데, 외교 참사다라고 하는 게 57.6%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것과 관련해서 또 어떻게 들으셨냐 이렇게 물어본 게 있거든요. 바이든으로 들었다가 61.2%입니다. 날리면으로 들었다는 사람은 26.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게 공감한다가 33.3, 공감하지 않는다가 63.6%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다른 여론조사를 하나 보죠. 쿠키뉴스가 의뢰해서 데이터 리서치가 조사한 건데요.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대처하고 있는 거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적절하다가 20.3이에요. 적절하지 않다가 75.8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대체로 이제 뭐 이런 사안에 있어서 반영이 좀 되는 형편인데, 여기는 훨씬 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지지율 관련된 것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겁니다. 이 적절하지 않음이 75.8인데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가 59.6%가 나왔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데이터 리서치가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쿠키뉴스나 또 여론조사심의원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를요.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도 이걸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는 데는 장성철 소장 무슨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의도라기보다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뭐 잘못했어. 우리가 뭐 잘못했어. 여기서 밀리면은 옛날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광우병 파동 때문에 상당히 국정 운영이 어려웠고 지지율이 떨어졌던 그때로 되돌아갈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뒤로 밀리지 말고 우리가 오히려 더 강공을 하자. 프레임을 전환해서라도 우리의 비서고 논란이라든지 외교적으로 부족했던 부분 다 뒤덮고 일단은 조작 왜곡 방송한 MBC 이 언론사 때려잡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앵커께서 지금 방금 여론조사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지만 많은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이 생각하고 대통령실이 판단하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민심과 맞서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과연 그것이 국정 운영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좀 회의적입니다. 어제 아침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이게 지난 26일이죠.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뭐 다른 이런저런 질문하다가 기자들이 혹시 이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할 생각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도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사과하거나 유감 표명할 의향이 전혀 없다 이런 뜻이죠, 정근택 대변인?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언론의 추세라든지 다 보면 많은 국민들이 뭘 진상규명할 게 뭐 있냐, 본인이 무슨 말 했는지 본인이 밝히면 되는 건데 뭐 본인이 밝히면 됐는데 그거를 무슨 소리 전문가에게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본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얘기하면 되는 건데 기억 안 나신대잖아요. 아니 근데 바이든은 안 했다는 건 어떻게 기억해요? 그럼 그 딱 한 문장인데 한 문장이 어떤 거는 기억하고 어떤 거 기억 못 한다는 건데 그건 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그거죠. 아니 뭐 사과 아니면 그냥 유감 표명이라도 하면 어느 정도 이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왜 그걸 그렇게 어렵게 하냐. 그러니까 본인이 뭐 사과한다고 아니면 유감 표명한다고 본인의 뭐 잘못을 탓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뭐 책임을 묻는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땡땡 뭐 팔리다 이건 말한 거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 다 들었기 때문에. 그럼 뭐 바이든이든 아니든 최소한 그런 비속어 쓴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죠. 국민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엔 그게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계속 어찌 보면 이 논란이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적어도 비속어 듣고 국민들이 많이 놀랐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이 사석에서나 할 수 있는 그리고 사석에서도 했다고 믿기 힘든 그런 욕설 비속어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유감 표명을 해야죠. 윤섭소님이 이런 글 올리셨어요. 장 소장님께 간청드립니다. 솔직히 사과하고 이제 끝내라고 하시죠. 주가 환율 경제가 너무 힘든데 얘기 좀 해달랍니다. 제가 얘기하면 더 안 들으실 것 같은데요. 핫뚜님은요. 제일 웃긴 게 말한 사람 옆에 두고 굳이 한국 전문가한테 14시간 걸려서 물은 게 제일 코믹하더라고요. 장윤미 변호사. 네. 대통령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나오다가 생각이 나서 네.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그것이 녹취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가볍게 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런 것은 생각 안 날 수 있잖아요. 나중에. 네. 그래도 이게 논란이 됐으면 대통령한테 물어봐서 이 말씀 혹시 하셨나요? 나 기억 안 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상당히 좀 논란이 커질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했나 한번 나 들어볼까요? 뭐 이렇게 해서 좀 들어보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나 이거 실수인데 이렇게 푸는 것이 상식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왜 이렇게 꼬이고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게 과연 참모진의 조언과 선택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좀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풀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은혜 홍보수석이 엄청나게 지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저는 김은혜 수석이 물론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본인의 의사일까? 당연하게도 이 발화를 한 사람, 이 말을 한 사람이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억 못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앞에 문장은 기억하지 못하고 뒤에 문장은 명료하게 기억하는 경우는 저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입장은 어떻게 한미동맹을 훼손하냐, 언론사가 어떻게 이렇게 조작을 해서 우방국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자초하냐. 저는 대통령이 겁을 먹었구나. 이 바이든이라고, 저는 바이든이라고 생각하지만 맥락상 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에 이런 바이든이라고 확정져서 타전이 되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풀어나가는 방식은 내가 안 했다라는 걸로 특정 언론사를 공격하는 걸로 해법을 제시한 게 대통령이지 않은가. 그러면서 저는 국민 신뢰가 한미동맹보다 한 몇백 배는 더 중요할 텐데 대통령은 안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많은 대통령이 지금 바이든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사실 영근택 대변인 네.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오전 9시쯤 해서 막 이게 퍼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제 대통령실도 분명히 이제 인지를 당연하죠. 했을 거고 그러면은 맨 먼저 할 일이 대통령한테 찾아가서 혹시 뭐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나 바이든 입에 꺼내지도 않았는데 무슨 바이든이야 한번 들어봐봐. 난리면이잖아. 만약에 그렇게 해서 1시간 만에 그거는 자막이 잘못된 것입니다. 바이든이 아니고 난리면이라고 한 겁니다. 라고 했으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 자막이 잘못됐나 보다. 왜냐하면 막 자막을 할 때는 잘못 쓸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14시간, 15시간이나 막 궁리하고 고민하고 그 안에 어떻게 막 대책을 찾아보는 것 같이 노력하다가 그 시간에 하면 그게 난리면이라고 얘기했다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난리면으로 국리 끝에 만들어낸 것인지 그 부분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는 게 그거죠. 처음에 딱 나왔을 때 지금 보도 나온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먼저 아마 이거 좀 보도를 자제해달라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다 우리 뭐 언론이나 방송에 있는 분들은 그 간사가 각 언론사 반장한테 보낸 문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외교적 부담이 있다. 그리고 3-4시간 후에 대통령실에서 나온 뭐 발언은 사적 대화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걸 뭐 실체 규명이 안 됐다. 근데 왜 15시간 걸렸냐 그랬더니 국내에 있는 음성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그랬다. 시간 걸렸다 그러는데 아니 이거를 왜 대통령 그 미국에 있으면 거기서 그냥 물어보면 될 일을 왜 국내 전문가한테까지 물어보는데 15시간이나 걸려야 됐냐 말이죠. 근데 어찌 보면 초기에는 본인들도 이게 바이든으로 듣고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했던 것 같은데 대통령한테 뭐 물어보거나 아니면 15시간 동안 연구해 보니까 이게 바이든 아닐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급한 상황이고 당시에 이제 이슈가 막 이제 엄청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직접 물어봐서 뭐라고 했으면 되는데 왜 그게 저는 15시간이나 걸려야 되는지 참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시점에서 장현미 변호사께 진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 대통령실이 바이든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음성 전문가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뭐 아무래도 좀 뭐 자신 있게 얘기하기는 힘들겠죠. 맨 처음에 5명인가 7명 부탁했는데 2명은 나는 네. 못하겠다고 빠졌다고 하고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일단 대통령실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확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뭐 이러다 보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 월요일 날 우리 방송에 나와가지고 나는 바이든으로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어제 어떤 다른 뭐 프로그램에 나와서 난리면으로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게 좀 비꼬는 투로 하는 것 같이는 생각이 됩디다마는 네. 많은 사람들이 박지원 원장도 난리면으로 들었다고 하더라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나는 난리면으로 들었으니까 내 귀는 압수수색하지 마세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난리면으로 들었다고 한다 막 이렇게 네. 기사들이 돌아다니는데 뭘 여쭤보고 싶냐면 지금 이제 고발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분명히 바이든으로 듣고 보도하고 인용하고 이런 사람들을 설마 뭐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만 뭐 요즘에 뭐 잘 모르니까 네. 형사적으로 처벌한다라고 하면 네. 걸립니까? 저는 정말 왜 이런 걸 하지?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본인들은 뭐 법적 조치를 좀 자제하고 그런데 사실상 교감에서 이루어지는 그 인사들, 국민의힘의 인사들이 고발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2가지를 거는 것 같더라고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했다.
이거는요 영상이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에요. 사실관계를 쓴 게 아니라 들리는 대로 각 언론사에서 판단을 해서 캡션을 단 겁니다. 그걸 허위 사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법적 평가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업무 방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순방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의도성을 갖고 위계로. 왜냐하면 업무 방해에는 위계 내지 위력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하나는 필요합니다. 위계는 속임수를 썼다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MBC가 국민을 속일 의도에서 의도적으로 아닌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자막을 달아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방해했다. 이게 미수가 아니라 업무 방해로 고발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해외 순방이 어그러진 건 인정하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업무 방해 이걸 고의성이 있다라고 볼 수 없어요. 고의성이 있다면 아마 다른 언론사들, 유수의 언론사들이 바이든이라고 쓰지 않았을 겁니다. MBC가 혼자 이런 주장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따라갈 동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건 법을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올가매는구나. 대통령실이 하는 거는 이런 절차구나.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도 순방 가서 뭐 강조했습니까? 제일 많이 나온 단어 자유였어요. 그럼 이 자유가 그냥 수사에 불과하지 않으려면 이런 식의 해명, 이런 식의 조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바이든이라고 듣고 바이든이라고 표현하고 보도하고 이런 사람들 겁 안 먹어도 됩니까? 겁먹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강윤미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엄청 겁먹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실에 아직도 많은 분들을 알고 있는데 거기 분위기를 들어보면 바이든이라고 지금 얘기하거나 생각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엄청나게 감정이 고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두려운 거죠. 나는 보수파 패널인데 내 친한 사람들은 다 국민의힘에 있거나 대통령실에 있는데 나는 그럼 방송을 못하는 거. 지금부터 날리면으로 들렸다고 그래요. 사실 저 영향을 하시면 사실 저 날리면으로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죠. 조선 후기에 천주교 탄압할 때요. 십자가를 바닥에 깔아놓고 이걸 밟고 지나가면 천주교도가 아니고 그걸 주저하거나 거부하면 천주교도라고 참수를 했잖아요. 지금 영락 없이 그런 거네요. 날리면으로 들으면 우리 편, 살려주고 바이든으로 들으면 남의. 근데 이제 이번 건요. 아까 저는 앵커 말씀에 딱 답이 들어있더라고요. 뭐냐면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 녹취가 딱 떴을 때 그리고 그걸 접했을 때 바이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기사가 된다. 이게 심각하다. 그거 하나로 뉴스 가치가 딱 정해졌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는 아니 대통령의 어법 어투가 이 정도야? 공석이든 사석이든 이 두 가지 아니에요. 이 두 가지 때문인데 이게 지금 온데간데 없이 방향은 완전히 다른 데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을 지금 해봐야 되겠지만 맨 처음에 이렇게 영상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풀 기자가 가서 이렇게 싹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맨 처음에 기자들은 그 부분을 캐치를 못했는데 오히려 지금 옛날에 춘추관을 지금 대외 협력실이라고 한다면서요? 그쪽에서 듣고 뭔가 좀 이상한 발언이 있다. 이거 뭐 좀 보도 안 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기자들이 알게 됐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MBC를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어제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MBC 민영화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MBC 민영화 뭐 정책적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죠. 그런데 윤경우 의원, MBC 민영화라든지 뭐 이런 방송사의 민영화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결정이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홧김에 하는 것처럼 하는 것 이거는 아니죠. 그러게요. 민영화가 마치 무슨 벌을 뭐 가하는 수단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면 그것도 패착 중에 패착이고요. 구체적인 방법과 뭐 추진 과정 이런 것들을 연구를 그러면 해놨다는 얘기인지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뭐 흔히 말하는 어떠한 방송은 그렇게 민영화를 해버리겠다 이런 그림을 그려놨다는 거를 지금 살짝 내비친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처럼 마치 이걸로 뭔가 좀 매를 때리는 수단으로 생각한다 이건지 둘 다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한번 이 시점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복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비속어 논란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의 어떤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된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과정들을 한번 찬찬히 돌아보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청와대 이전 문제로 그렇게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 이제 내각 임명 가지고도 정말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이런 논란이 이어졌었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논란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국민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따라가려고 하는지 좀 의문이 드는 시점입니다. 장성철 소장. 오늘 도어 스태핑에서 하신 말씀이 본인의 생각을 극명하게 나타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외교적인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있었다.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번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국민들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을 한다. 근데 여론조사에 보면 60% 이상의 국민들은 이번에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이 있다라고 판정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국민은 나를 강력하게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들만 국민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상당히 실망을 한 게 대통령께서는 공정상식 정의를 갖고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제가 그토록 많이 비판했던 문재인 정권 하에서 권력의 핵심들이 자신들의 신념과 고집만으로 우리 편만 챙기고 우리 편 옳다라고 생각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 전 정말 실망스럽고 두려움까지 느껴요. 과연 이것이 맞는 길이냐. 요즘 윤석열 대통령 발언 중에 공정상식이라는 단어 거의 들어볼 수가 없어요. 없죠.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자유 얘기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 자유도 비판하자면 지금 한두 곳도 없어가지고 제가 참 보수 우파 쪽 패널로서 요즘 방송하기도 정말 힘들고.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자유는 뭘까요? 선택할 자유라고 본인은 계속 얘기를 하시죠. 밀턴 프리드만이 얘기한 그 책에서 나온 자유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민들이 선택할 자유가 아니라 내가 선택해준 자유를 자유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과연 민주주의, 자유와 걸맞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냐라고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비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당히 현재 국정 운영에 대해서 우려스럽다, 걱정스럽다,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윤경호 의원이 생각하는 자유의 제 첫 번째 자유는 뭡니까? 글쎄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아닌가요? 아니 뭐 그건 기본이고요. 미국 수정헌법 1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정헌법 1조가 언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인데, 그러니까 수정헌법이라는 게 이 개정된 첫 번째 조항이 그렇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지금 밀턴 프리드만 Free to Choose라는 책, 미안하지만 이 경제학적으로도 프리드만을 필두로 한 시카고 학파는 지난 외환위기 이후에 2008년 특히 금융위기 때,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때 이미 설당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장 우선주의, 시장 자유주의, 이게 얼마나 자본주의의 종말을 향해서 오히려 체제를 더 위험에 빠뜨리는가를 극명하게 입증을 해줬다는 걸로, 그래서 지금은 경제학적으로도 사실은 프리드만을 대표로 하는 이 시장 자유주의는 설당을 이미 잃었거든요. 예, 오늘이 목요일인데 이번 주는 참 답답한 한 주간입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 이어가죠.